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가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세계로 뻗어가는 것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대화 중에 예.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정체에 빠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불씨 지피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 측은 단일화엔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의 대선파를 흔들 막판 반전 카드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국민의힘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란 자리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수락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저는 대선 경선을 함께 네. 했던 후보로서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정당의 이제 괴멸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 어려움은 국가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의 할 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선에 오면은 이제 뭐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네. 사실은 이제 그 국제적 어떤 그 글로벌 어떤 상황도 그렇고 네. 국가 간의 어떤 긴장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정말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고 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2천만 명이 넘는 어떤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그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70%가 영혼이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사회 갈등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이 앞으로의 어떤 대한민국의 방향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과 이재명 두 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천문학적 비용 이런 것들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래 전부터 윤석열, 이재명 패키지 청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패키지 청산을 분명히 해내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한 발짝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모든 선거를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만,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이 상당히 좀 불리한 판세가 계속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선거는 딱 2주 남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 열세를 뒤집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까지는 이 구도 자체가 윤석열, 이재명의 구도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구도가 김문수 대 이재명으로 왔습니다. 네. 그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 김문수 후보를 몰랐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근데 관건은 김문수 후보의 그 역량과 정직함과 또 청렴성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환경 상황 자체를 여하이 빨리 알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 경기도지사 두 사람 다 경기도지사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경력을 보면 네.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GTX를 구축을 했고 네. 그리고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평택 클러스터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뭐 광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파주 LG 디스플레이 이 모든 어마어마한 어떤 큰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비리
또 단 한 분의 어떤 측근의 조사, 네. 본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뭐 그 여사의 그 사모님의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이 일절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백현동, 파도 비리,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님은 파도 미담. 그래서 파파미와 파파비의 네. 싸움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양양자 전 의원께서는 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감안해서 네, 네. 듣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경선에 나섰던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이 네. 생각만큼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를 바라시는 분들의 얘기겠죠. 근데 이제 오늘 한동훈 후보도 네. 부산에서부터 이게 화력을 집중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의 어떤 비리라든지 그 개인 사법적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유세해서 다루고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뭐 선대위 합류는 상당히 본인의 고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엄을 저지했던 어떤 전 대표로서 네. 김문수 후보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불합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합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네. 한덕수 후보로의 어떤 교체를 위한 그런 시도를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같이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아주 좋은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면서 나섰지만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네. 이 부산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동선을 따져보면 공교롭게도 친윤계 이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있었던 지역구를 따라 올라오고 있어서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게 아니라 친윤계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일관된 메시지는 계엄과 네. 이 탄핵 반대했던 분들의 이 사죄 그리고 이렇게 반성 이것이 정말 이게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친윤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친윤심으로 호가호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뒤로 물러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보죠. 정계 은퇴 선언하고 지금 하와이 가셨는데 정계 은퇴하신 거 맞습니까? 본인이 은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계속 SNS를 올리세요. 네. 저도 뭐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또 화제가 되고 갑자기 네. 파란 넥타이 매니까 이거 민주당 가시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러면서 난리가 한번 나니까 다시 또 빨간 넥타이를 바꾸시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대식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을 급파를 했죠. 네. 그래서 좀 빨리 모셔오라 그러고 계신데 네. 문제는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은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그렇게 다시 모셔왔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시지 않았을 때보다는 이제 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정치 대선배님으로서 제가 네. 언급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늘 정치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데 개인의 분노로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자신을 내던지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표를 주시고 네.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지 그래도 당에 섭섭하다라는 섭섭함이 없는 당원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돌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 같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도 선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모셔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적 영향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후보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여기 나오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할 자신이 있다. 네. 방법은 말하지 못하겠지만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필요성이 국민의힘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우선 그 내면으로 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후보와 이렇게 한국의 희망 창당해서 개혁신당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단일화에 이게
그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큰 선거를 앞두고 이 인위적 세력 규합은 백전백패한다. 네.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떤 가치와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분명히 했을 때 거기서 세력이 합쳐지는 것이지 김문수 후보 삶의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빅텐트거든요. 네. 이 극진보에서부터 극우까지 갖다 보신 네. 네, 이런 삶의 궤적을 보면 그분 자체가 누구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빅텐트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만약에 국민들께 사죄할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를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선거는 표로 네. 승부가 갈리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불리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하고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데 네. 단일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신다는 거죠. 단일화는 인위적 단일화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준석 후보가 절대로 그런 단일화에 응할 분이 사람이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뭐 가능성은 다 열어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에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거니까 와서 함께하자 이건 어렵죠. 네. 네. 자,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하려면 반명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자, 네. 지금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띄운 범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답했는지 잠시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같은 정책인데 지금 우리 당이 좀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져 있으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주말에 대선 후보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봐서 잘 압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그때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 지지율 급상승을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은 안 드십니까? 당연히 듭니다. 네, 이제 저도 작은 정당에서 이렇게 대표도 하고 해봤지만 이 엄청난 그 대선에서의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제가 가치와 이런 철학에 기반을 둔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준석 후보님도 어느 지점에선가는 네. 더 이상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하자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고 사실상 이제 뭐 선거 투표 국면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사전 투표도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면 국민의힘엔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후보를 보게 되거든요. 네. 네, 후보를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제 주변은 대부분 보수 영역에 계신 분들인데 네. 정치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인데 왜 이제야 이 김문수 후보가 나왔느냐.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대신 이분이 나왔으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보수 빅텐트를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를 보면 뭐 노동운동의 산 증인으로서 또 민주화 운동의 투사로서 네. 사실은 새미래민주당이나 또 반명 텐트라고 하면 오히려 친문이나 저는 제 주변의 모든 분들은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네, 저는 보수 빅텐트가 아니라 이 김문수 후보님의 삶의 궤적의 어떤 그런 넓은 스펙트럼의 전체 어떤 텐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양영자 의원께서는 호남이 기반이시잖아요. 네, 정치적 네. 기반이. 앞으로 호남 유권자 공략에 힘을 쓰실 거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호남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하게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보수의 역할 또 진보의 역할이 있는데 사실 보수의 역할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근데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기업하기 좋은 어떤 외국 기업들의 어떤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호남의 가장 문제가 청년이 가장 많이 유실되는 타지로 떠나는 그런 도시고 GDP가 가장 꼴찌고 이제 다시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이제 낙후된 호남이고 못 사는 호남입니다. 그 자영업자가 아마 수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김문수 후보님의 경기도에 그런 퀀텀 점프 시킨 그런 그 지역 발전을 전국으로 그래서 네. 호남권으로도 가장 먼저 제가 유인해서 네. 호남권의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또 AI 이런 집적 단지를 만드는 것이 호남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오늘 시간 내주신 김에 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지 설명하실 기회를 1분간 드리겠습니다. 1분 아니어도 됩니다. 네, 3분, 자, 3번 카메라입니다. 후보님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을 때 자랑스러운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때 자랑스러운지를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만큼 정직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역량 있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어떤 그 사회 갈등, 정치 갈등 포함해서 사회 갈등 그리고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김문수 후보님이야말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고 대한민국을 정말 부정부패 없는 나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을 확실하게 비교를 하시고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국민의힘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